죄송합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만든 음식 따위 개도 안 먹네. 자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국밥 한 그릇 구걸하러 온 노숙자로 보이나? 당장 가게 좀 뺏게.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가게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서 있고 평소 목이 뻣뻣하던 국밥집 사장은 시장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불과 1시간 전 냄새나는 거지라며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그 노인이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건넨 따뜻한 손길 한 번이 훗날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날 김 사장이 내쫓은 것은 단순히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복이었고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돈밖에 모르던 김 사장은 그날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힐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갈 겁니다. 자, 여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재래시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대박 국밥집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 구수한 육수 냄새, 여기저기서 주문하는 소리로 가게 안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 김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손님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으로만 보고 있었죠. 야, 최군. 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저기 3번 테이블 손님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릇을 안 치워? 빨리빨리 치워야 다음 손님을 받을 거 아니야. 회전율이 생명인 거 몰라? 예, 사장님. 지금 바로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땀을 비오듯 흘리는 청년은 24살 아르바이트생 최군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휴학을 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김 사장은 그런 최군의 사정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부려먹을 생각뿐이었죠. 김 사장은 혀를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돈 귀한 줄을 알아야지. 어이 최군, 국물 너무 많이 담지 마. 고기도 딱 정량만 넣어. 파 한 조각도 다 돈이야, 돈. 남겨서 버리면 내 월급에서 깔 줄 알아. 김 사장의 잔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데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면박을 주니 밥을 먹던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죠. 하지만 김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고에 쌓이는 현금 다발만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오후 1시 30분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순간 가게 안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좋기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떡진 머리에 언제 빨았는지 모를 시커먼 패딩 점퍼,
그리고 흙투성이인 운동화까지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휘청거리는 다리로 가게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습니다. 손님들은 밥맛이 떨어진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손님은 코를 막고 계산대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김 사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돈 안 되는, 아니 오히려 장사에 방해만 되는 불청객이 들어왔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죠. 김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할아버지, 여기 밥 먹는 식당이에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요. 노인은 김 사장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을 내밀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가 며칠을 굶어서 그러는데 혹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국물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배가 너무 고파서 눈앞이 핑 도네 그려. 그 말을 들은 김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남은 국물을 달라니.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듯한 노인의 애원에 보통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 들 법도 했지만 김 사장에게는 그저 영업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우리 가게는 선불 아니면 국물 한 방울도 안 팔아.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가 들어와서. 야, 최군. 너 뭐해? 얼른 소금 안 가져오고. 사장님, 그래도 어르신이 며칠 굶으셨다는데 제가 제 밥이라도 좀 챙겨드리면 안 될까요? 최군이 안타까운 마음에 끼어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김 사장의 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사장이야? 냄새나서 손님 다 도망가는 거 안 보여? 당장 이 영감탱이 쫓아내. 안 그러면 오늘 일당 없는 줄 알아. 김 사장은 기어이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있는 노인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에이 퇴. 재수옴 붙었네 진짜. 당장 안 나가? 썩 꺼져. 하얀 소금 알갱이가 노인의 낡은 옷 위로 그리고 힘없는 어깨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슬픈 눈으로 김 사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지만 돈독이 오른 김 사장이 그걸 알아챌리 만무했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은 노인은 허허로운 웃음을 흘리며 가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달고 다른 운동화 위로 하얀 소금이 눈처럼 쌓였지만 노인은 그걸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비틀비틀 시장 골목 으슥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등 뒤에서는 여전히 김 사장의 쩌렁쩌렁한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단 한 사람, 주방 보조 최군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인 자신의 점심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꾹꾹 눌러 담은 찬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몇 개가 든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최군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화장실 좀 급해서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야, 너 지금 바쁜데 어딜. 최군. 최군은 사장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앞치마를 휘날리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품에는 자신의 점심 도시락과
따뜻한 물 한 병을 소중히 안고서 말입니다. 시장 골목을 이 잡듯 뒤지기를 10여 분, 최군은 시장 귀퉁이 낡은 평상에 힘없이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청년, 방금 전 국밥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그 알바생이었습니다. 최군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에 안고 있던 따뜻한 도시락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 제 점심 도시락인데 아직 손도 안 댄 거예요. 국밥처럼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리고 여기 물도요. 노인의 퀭한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군이 내민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생, 이걸 왜 나한테? 자네 먹을 밥 아닌가? 주인 양반한테 혼날 텐데. 괜찮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한 끼 굶어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셔서 어르신 굶으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요. 최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메말랐던 노인의 눈가에 기어이 물기가 맺혔습니다.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멸시만 받던 노인에게 이 청년의 도시락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이자 위로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밥 내 평생 잊지 않겠네. 복 받을 거야. 청년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최군이 다시 가게로 돌아왔을 때 김 사장은 씩씩거리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너 이 자식 화장실 간다더니 20분이나 자리를 비워? 그 사이에 손님이 얼마나 밀렸는지 알아? 너 오늘 일당에서 1시간치 깐다. 그리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가난한 놈들은 이래서 안 돼. 끈기가 없어, 끈기가. 최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어머니 병원비를 벌려면 이 모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두고 보겠어. 얼른 가서 설거지나 해. 김 사장은 최군을 주방으로 몰아넣고는 카운터에 앉아 다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매출이 꽤 쏠쏠했습니다. 거지 노인을 내쫓은 덕분에 액땜을 해서 장사가 더 잘 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이쑤시개를 쑤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편 시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말끔히 비운 노인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힘없이 떨리던 손끝에는 어느새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박비서 나다. 지금 시장 입구로 차 대기시켜. 그리고 이 건물 관리 소장한테 연락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져오라고 해. 당장.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노인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국밥 한 그릇을 구걸하던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낸 회장님의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번뜩이고 있었죠. 오후 2시 반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시장통이 조금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한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저거 무슨 차야? TV에서나 보던 회장님 차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긴 차는 처음 보네. 번쩍번쩍한 게 기스라도 나면 집 한 채 값 날아가겠어. 시장 바닥의 울퉁불퉁한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칠흑같이 검고 육중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차체는 위압감마저 풍겼죠. 차는 천천히 움직여 정확히 김 사장의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김 사장도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본 김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딱 봐도 보통 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게 소문이 재벌가까지 났구나. 김 사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최군. 빨리 테이블 닦아. VIP 손님 오셨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 손맛이 보통이 아니거든. 김 사장은 급하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친절한 미소를 장착하고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고 영광입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수행비서가 내렸습니다. 그는 김 사장을 본체만체하며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김 사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땅바닥에 닿을 듯이 인사했습니다. 자, 드디어 그분이 내립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먼저 지면에 닿고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최고의 맛으로 모시게. 헙. 하지만 인사를 건네던 김 사장의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지만 그 얼굴은 분명 불과 1시간 전 자신이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그 거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설마 아까 김 사장은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신사는 아까 자신이 소금을 뿌려 쫓아낸 그 노인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노신사, 아니 이 건물주이자 굴지의 기업 회장인 이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김 사장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자네 눈에는 내가 이제 좀 사람으로 보이나? 아까는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하더니 양복 한 벌 걸쳤다고 이리 굽신거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관이구먼.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쳐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 사장은 시장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죠. 하지만 이 회장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김 사장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자네 가게 임대차 계약서일세. 내가 이 건물을 인수한 이유가 뭔지 아나? 이 시장통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진짜 상인들을 돕고 싶어서였네. 그런데 자네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만 쫓는 장사치는 내 건물에 둘 수 없네. 당장 짐 싸서 나가게. 보증금은 법대로 처리해 줄 테니. 안 됩니다, 회장님. 여기서 쫓겨나면 저 망합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김 사장은 이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서들이 다가와 김 사장을 양옆에서 끌어냈습니다. 1시간 전 힘없는 노인을 내쫓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엔 김 사장이 처참하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끌려나간 뒤 가게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가게 구석, 겁에 질려 서 있는 아르바이트생 최군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 회장의 얼굴에서 차가운 냉기가 사라지고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따뜻한 두 손으로 최군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이, 아깨는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건넨 그 식은 도시락이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따뜻하고 맛있었어.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자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지? 걱정 말게. 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 거기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해 놓겠네. 병원비 걱정은 말고 공부만 하게. 최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휴학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겪었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말일세. 자네가 한번 맡아서 해볼 생각 없나? 자네라면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려는 그 진심으로 이 가게를 진짜 대박집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네, 제가요? 물론이지. 자네의 그 착한 심성이야말로 최고의 자본이야. 사장으로서 솜씨를 한번 발휘해 보게나. 최군은 엉엉 울며 이 회장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통 좁은 골목에 기적 같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김 사장의 통곡 소리는 멀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얻은 최군의 감격스러운 울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골목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박 국밥집은 간판을 청년 국밥으로 바꿔 달았고 최군, 아니 이제 최 사장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부모님처럼 모시며 진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욕심쟁이 김 사장은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한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금방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나를 구원할 귀인이 될 수도 혹은 나를 심판할 재판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유일한 진리 아닐까요?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